여러분은 노트북을 구입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심적으로 보시나요? 저는 일단 사양, 그리고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중심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그런 제 마인드에 욕심에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ASUS ROG 제피러스 M16 GU603 11세대 인텔 코어 i9 지포스 RTX 3070이 탑재된 16형 게이밍 노트북이에요. 좀 CPU에 좀 과하게 힘을 준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겉쉘은 제피러스 G15 시리즈와 동일합니다. 알루미늄 합금 바디고요. 상판은 도트 매트릭스 디자인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그냥 구멍만 뚫어준 건 아니고 그 안쪽에 프리즘 필름을 삽입해서 빛의 각도에 따라 무지개 빛으로 반짝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보면 이뻐요. 늘 크게 박아 넣었던 ROG 로고는 한쪽 구석에 조그만하게 배치시키면서 게이밍스러움을 최소화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두께는 가장 얇은 쪽이 1.99cm, 두꺼운 부분이 2.2cm입니다. 무게는 약 1.9kg, 2kg을 넘지 않아요. 그리고 16형 노트북이지만 기존 15형 노트북들과는 크기는 동일합니다. 16형 화면을 갖고 있는데 15형 노트북과 크기가 같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잘 아실 텐데. 디스플레이 사면 슬림 베젤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작은 크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뭐 ASUS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그런데 게이밍 노트북에서 이 정도 얇기의 베젤은 보기 드물죠. 180도 에르고 리프트 힌지가 적용됐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들어 올리면 본체가 바닥에서 살짝 붕 뜨는 구조예요. 그냥 멋으로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요. 보통 제조사들에 따르면 이런 설계가 쿨링 성능에 꽤나 큰 영향을 끼친다고들 하죠. 물론 무작정 이렇게 만든다고 다 능사는 아니고요. 내부 설계도 중요합니다. 덤으로 디스플레이도 180도로 꺾입니다. 다양한 각도로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180도 디스플레이 필요성에 여전히 의문은 갖고 있지만 이런 구조의 디스플레이를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겠죠. 인터페이스부도 짱짱합니다. HDMI 2.0B 출력을 지원해요. 일반 2.0과 전송 대역 포역은 다름없는데 HLG 돌비 비전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자들보다는 영상 편집을 포함한 콘텐츠 작업을 주로 하는 소비자들에게 좀 권장할 수 있는 부가 옵션이라고 전 봐요. 그리고 썬더볼트 4 포트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타입C 포트는 디스플레이 및 PD 충전을 지원합니다. 마이크로 SD 4.0 메모리 카드 리더도 준비됐어요. 이 메모리 카드 리더 같은 경우는 다 아시잖아요. 사진, 동영상 전송을 위한 옵션이고요. 근데 뭔가 계속 듣다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이 친구가 내주는 느낌이 단순히 게이밍 랩탑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게임하고 엮으면 게임 플레이, 녹화, 편집하는 게임 크리에이터들에게 적합한 제품으로 보입니다. 디자인이야 개인 취향에 따라 각기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외적인 밸런스는 굉장히 잘 맞는 편이라고 보고요. 되게 견고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단단하고 꽉 차 있는 그런 느낌이 있지.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상판 타공들이거든요. 이 구멍이 아무리 작다고 한들 먼지는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실외 사용 비중이 좀 높은 사용자라면은 이 유지 관리가 제법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먼지가 하나 있거든. 이렇게 바로 빠져요. 키보드 쪽은 이게 전부 소프트 코팅으로 마감을 해줬어요. 무광이고 고무 같은 촉감이 특징입니다. 좀 반질거림이 적다는 것은 장점인데 지문이 잘 묻어나는 편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닦아줘야 했습니다. 키보드 상단 우측 이 전원 스위치에는 지문 인식 센서가 내장됐고요. 키보드는 오버스트로크 기술을 지원하고 1.7mm의 키 트래블을 지녔습니다. 접점 지점을 높임으로써 빠른 키 입력을 가능케 한 거죠. 키감은 되게 쫄깃하고 조용한 편이에요. 한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터치패드는 이전 모델 대비 좀 더 커졌고요. 글래스 표면 처리됐습니다. 되게 매끄럽고 부드러워요. 눌렀을 때 저렴한 느낌은 없습니다. ROG 제피러스 같은 경우에는 엄연히 하이엔드 라인업이기 때문에 저렴한 느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게이밍 노트북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 이 녀석은 워크스테이션이라 말해도 될 정도로 훌륭한 디스플레이를 지녔습니다. 16형 WQXGA IPS 디스플레이고요. 16대 10 비율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실상 기존 15형 모델에 사면 베젤을 전부 얇게 깎아버리면서 좀 넓은 화면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보통 게이밍 랩탑은 이 하단 베젤이 굉장히 좀 두꺼운 편이잖아요. 상단이든 하단이든. 근데 이 친구는
좀 극단적인 성형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봐요. 그냥 단지 화면만 키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양이 좋아요, 디스플레이가. 일단 BOE 패널이 사용됐습니다. 팬톤 인증 DCI P3 100% 컬러 커버리지에 최대 165Hz의 주사율을 지원해요. 적응형 동기화 전부 지원하고요. 밝기값이 중요한데 평균 500니트입니다. SDR 기준 최대 피크 밝기는 약 540니트까지 올라가요. 굉장히 밝은 편에 속하는 디스플레이죠. 처음 작업실에 이 제품이 도착했을 때 놀랐던 게 바로 이 디스플레이였어요. 디스플레이가 너무 깨끗해서. 응답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3ms입니다. 이거. 시중 판매되고 있는 노트북 중에 3ms의 응답 속도를 지닌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게이밍 랩탑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머지 사양도 다 출중한데 응답 속도까지 좋으니까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디스플레이는 게임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용으로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사양이고요. 그리고 165Hz의 주사율은 전원 연결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 공평합니다. 다 좋은데 흠이 하나 있어요. 상태 LED가 힌지 쪽에 달려 있는데 이 LED가 디스플레이의 일부 반사가 돼요. 제 경우에는 이게 실사용이 엄청난 불편함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뭔가 예민한 분들이라면은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스티커 같은 걸로 붙이시거나 좀 더 이 디스플레이를 기울여서 쓰세요. 돌비 애트모스 기술을 지원하는 스피커가 내장됐어요. 트위터 2개, 스마트 앰프를 포함한 4개의 2W 우퍼 스피커입니다. 여러 개 스피커를 노트북에 내장하고 있다는 게 그렇게 엄청난 그건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니까. 근데 음질이 좋아요. 좋죠? 하이 레졸루션 인증 오디오고요. 되게 바삭한데 깊이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퍼 설계로 인한 차이라고 보고요. 되게 기분 좋은 소리를 들려주고 있어요. 돌비 애트모스를 응용했을 때 입체감도 상당한 편이고요. 게임 경우 사람 목소리가 살짝 묻히는 감은 있는데 주변음, 게임 배경 소리들이 마치 내 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그런 느낌을 제공합니다. 개인적으로 노트북을 구입할 때 좀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릴게요. 720p HD 웹캠이 탑재됐고요. 디스플레이 상단부에 3D 마이크 어레이, 통합 마이크가 내장됐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ASUS 아머리 크레이트 툴을 활용해서 갖가지 마이크 세팅이 가능해요.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들 대비 괜찮은 품질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써봤던 비즈니스 노트북에 비하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웹캠이나 마이크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분들은 게이밍 노트북들보다는 비즈니스 랩탑을 구입하는 것을 저는 권장하겠습니다. 제품 주요 사양은 이렇습니다. 11세대 인텔 코어 i9 11900H, 엔비디아 RTX 3070이 탑재됐습니다. 다만 이제 시스템 메모리 슬롯이 하나밖에 없어요. 16GB 온보드 메모리고요. 추가 슬롯에 16GB의 메모리 구성으로 총 32GB입니다. 2TB NVMe SSD는 순차 읽기 쓰기 각각 7000, 5200MB/s의 값을 지닌 모델로 Gen4 SSD예요. 용량 확장을 위한 추가 슬롯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게이밍 랩탑이 아니에요. 이건 콘텐츠 제작용이지 이 정도면. 여기서 재밌는 점이 하나 있다면 ASUS만의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고급 프로세서가 사용된 만큼 CPU는 써멀 그리즐리의 액체금속 써멀 컴파운드가 도포됐습니다. CPU 온도를 더 낮추기 위한 방법을 선택한 건데요. ASUS는 이전부터 이러한 공정을 거쳐서 일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벤치 결과로 말씀드리면 CPU 프리퀀시 탭을 보면 됩니다. 이게 약간 그래프가 출렁이긴 하지만 그 폭이 매우 작고 꽤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공정한 비교는 아니지만 저전력 i5 모델이 탑재된 비즈니스 노트북의 동일한 그래프입니다. 많이 다르죠? CPU 클럭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게 성능 저하를 뜻합니다. 스로틀링. 일정 온도가 올라가면 클럭을 낮춰서 기기 손상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GU603 경우 실상 성능 저하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할 필요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성능 저하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제가 얼마 전에도 써본 게이밍 노트북들에 비하면은 비할 바가 안 됩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CPU 최대 온도는 이제 90도까지 올라가고 평균 7, 80도대를 유지합니다.
충분히 준수한 쿨링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팬 소음은 약 70dB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게이밍북 있죠? 그것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사양 중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탑재된 GPU의 TGP가 100W라는 점입니다. 다이나믹 부스트 시 100W, 80W 베이스예요. 이는 총체적인 그래픽 소비 전력을 뜻하고요. 같은 3070이더라도 이 TGP 값에 따라 성능은 제각각 다릅니다. 요약하면 훌륭한 CPU를 지녔지만 그에 비해 되게 겸손한 GPU를 내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통계적으로 이보다 이제 더 높은 TGP 값의 GPU가 탑재된 그런 게이밍 노트북들을 보면은 이보다 더 크고 무거워요. 두껍고. 얻는 만큼 잃는 게 있는 거고, 잃는 만큼 또 얻는 게 있는 거죠. 게임은 두 가지 정도를 돌려봤습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4 그리고 레드 데드 리뎀션 2. 제가 늘 벤치용으로 돌리는 게임들입니다. 하나는 최적화가 잘 된 게임이고 하나는 알아주는 고사양 게임이죠. 게임 그래픽 세팅은 WQXGA 해상도 매우 높은 기준입니다. 두 게임 모두 자체 벤치마크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포르자 호라이즌 4는 평균 100프레임대를 유지했습니다. 실게임에서는 장시간 플레이 시 평균 80에서 90프레임 그 사이를 출력해주고요. 레데리2 경우 DLSS를 껐을 때 평균 30프레임, DLSS를 켰을 때 평균 70프레임이었습니다. 동일한 옵션 FHD 해상도로 플레이할 경우 평균 프레임은 포르자가 110, 레데리2가 평균 80프레임으로 평균 프레임은 상승했습니다. 레데리2에서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면 사실 말 다 한 거예요. 어지간한 게임들은 다 고옵션, 높은 옵션을 주고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옵티머스 기능은 끌 수 없습니다. 이런 고성능 노트북들이 좀 아주 아쉬운 공통점들이 하나씩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어댑터가 크다는 거? 뭐 그것도 그런데 배터리 라이프가 그리 길지 않아요. 제가 직접 측정했을 땐 약 4시간 30분 정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 퍼포먼스로 사용을 하면은 3시간 쓰면 많이 쓴 거예요. 아직까지는 역시 어댑터를 들고 다녀야 이득인 고성능 게이밍 랩탑입니다. 참고로 고속 충전, 100W PD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간만에 다뤄보는 에이수스의 하이엔드 게이밍 노트북 ROG 제피러스 M16 GU603이었습니다. 깔끔한 제품 디자인, 훌륭한 품질의 16대 10비율 디스플레이, 깨끗한 품질의 오디오, 게이밍 랩탑에 탈을 쓴 워크스테이션입니다. 물론 짱짱한 사양 대비 겸손한 TGP의 GPU가 탑재됐다는 점은 게이밍 랩탑으로서 충분히 아쉬운 점이지만 제품 경량화를 위한 희생이라고 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라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양의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지닌 윈도우 노트북은 몇 없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없습니다. 물론 저처럼 디스플레이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고 가성비를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대안은 많습니다. 원래 전자제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능 몇 개 포기하고 뭐 포기하고 하면은 값은 계속 떨어져요. 제품 설계 타협은 제조사가 하는 거지만 제품 구매는 어디까지나 소비자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